김하사, 김하사! 철퍼덕?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옮겨. 이 정도 가지고 실신한다고?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대위님, 그래도 열사병 전조 증세 같습니다. 열사병? 웃기지 마. 나 땐 에어컨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도 다들 잘만 버텼어. 허약한 거지. 뭐? 의무병. 기록은? 열사병 전조 증세로 입력하겠습니다. 미쳤어? 그냥 수면 부족으로 처리해. 열사병이라고 올리면 부대 전체가 뒤집힌다고. 세라가 쓰러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강원도 상공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뜨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단지 한 하사의 실신으로 시작됐지만 곧 군인 집안 3대가 착륙하며 전체 부대가 뒤집히는 운명의 날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하사, 정말 괜찮습니까? 강원도 최전방 부대 여군 숙소에서 박미영 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월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이날, 숙소 안 온도는 섭씨 38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김세라 하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네, 중사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곳 여군 숙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거든요. 에어컨은 작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여군 6명이 빽빽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24살 이곳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하사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도 세라만큼은 묵묵히 참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김태봉은 전직 군단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복무한 전설적인 인물로 군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죠. 아버지 김성우는 현재 국방부 작전참모부 소장,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군 최고 위층 중 한 명으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오빠 김지우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소령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말 그대로 3대가 모두 군인인, 그것도 군 최고 위층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라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군인의 피가 흐른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걸린 훈장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군복은 명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세라야, 군에서는 절대 가문의 힘에 기대지 마라. 김성우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순간 너는 진짜 군인이 아니게 된다. 오빠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라야, 육사에서도 아버지 이름 한 번 안 꺼냈어. 스스로 해내야 진짜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세라는 입대할 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입대 서류에도 아버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고 동료들과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항상 얼버무렸죠. 세라야, 너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냥 작은 회사 다니세요. 세라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내가 김성우 소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특혜받으려고 군대 온 금수저라고 생각하겠지. 세라는 그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묵묵히 참았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숙소 온도가 밤에도 3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까지 높아서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땀에 젖은 전투복을 덮고 자야 했는데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떨어졌고
어지럼증은 하루 종일 지속됐죠.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고 앉아 있을 때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세라는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 김하사, 정말 안 되겠어요. 얼굴색이 너무 이상해요. 박미영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무실에라도 가보세요. 아니에요, 중사님. 괜찮습니다. 세라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라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져 갔죠. 김하사, 김하사. 박미영 중사가 재빨리 달려가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땀에 흠뻑 절은 채로 말이죠.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여군 숙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지금 쓰러진 이 하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김성우 소장의 딸, 김태봉 전 군단장의 손녀, 김지훈 소령의 여동생, 군 최고 위층 3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라가 쓰러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강원도 상공에 군용 헬기가 뜨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 작은 하사 하나가 전체 부대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그 운명적인 날이었죠. 이 정도 가지고 실신한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유난이야. 의무실에서 깨어난 세라가 들은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중대장 이창호 대위의 목소리였죠. 세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대위님, 그래도 열사병 전조 증세 같은데요.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사병? 웃기지 마. 나 때는 에어컨이 뭔 줄도 몰랐어. 그래도 다들 잘만 버텼거든. 이창호 대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세라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웃었죠. 김하사, 일어났나?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좀 허약한 거야.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고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하지만 이창호 대위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골칫거리를 보는 것 같았죠. 의무병,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열사병 전조 증세로 기록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수면 부족으로 해. 열사병이라고 하면 부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백히 더위 때문에 쓰러진 건데 수면 부족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였죠. 대위님, 그건 좀. 의무병,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한테 지시받는 거 맞지? 의무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라의 의무 기록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적혔습니다. 세라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여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35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더욱 높아졌죠. 링거를 맞고 왔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박미영 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중사님.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숙소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고 습도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세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끈적끈적했고 전투복은 땀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하지만 새벽 4시 세라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세라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죠. 중사님, 중사님. 세라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박미영 중사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였습니다. 세라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갔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박미영 중사가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김하사, 김하사. 세라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체온은 40도를 넘나들었죠.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이번에는 119 구급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세라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사는 즉시 열사병 진단을 내렸죠.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갔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대위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 원래 몸이 약해요. 허위 의가사 제대 처리하면 안 될까요? 허위 의가사요? 이건 명백한 열사병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심신미약자라서요. 군에서는 더 무리죠. 의사는 황당했지만 이창호 대위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심지어 허위 의가사 제대 서류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죠. 세라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마치 문제 인원 하나 처리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오후 군 병원 간호장이 세라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멈칫했습니다. 김세라. 잠깐, 이 이름이. 간호장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김세라를 입력했죠. 잠시 후 간호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김성우 소장님 따님이잖아. 간호장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방부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국방부 작전참모부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김성우 소장님 따님이. 전화를 받은 것은 김성우 소장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은 즉시 소장실로 뛰어갔죠.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성우 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따님이. 세라 하사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 김성우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딸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의 얼굴이 됐죠. 뭐라고? 세라가? 김성우 소장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관에게 명령했죠. 군용 헬기 준비해. 강원도 53단으로 간다. 소장님 그리고 김태봉 전 군단장님과 김지훈 소령님께도 연락드릴까요? 김성우 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우리 가족이 모두 가야겠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는 비상수송 라인이 호출됐습니다. 과거 작전용으로 사용됐던 군용 헬기가 준비됐죠. 탑승자 명단에는 3개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김태봉 전 군단장, 김성우 소장, 김지훈 소령, 3사람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53단. 세라가 쓰러진 바로 그 부대였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부대가 과거 김태봉 군단장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5시 43분. 강원도 53단 훈련장 상공에 검은 군용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죠. 저게 뭐지?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고 없는 헬기 출현에 모두들 당황했죠. 헬기는 천천히 훈련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주변 모래와 먼지가 날렸죠. 이창호 대위는 급히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이게 뭔 상황이야? 헬기 엔진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김태봉 전 군단장이었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은 김성우 소장이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세 번째는 김지훈 소령이었습니다. 육사 출신답게 완벽한 자세로 헬기에서 내렸죠. 훈련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도 장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죠. 이창호 대위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성우 소장은 이창호 대위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이 이 부대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딸이요? 김세라 하사 말이야. 그 순간 이창호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허약하다, 심신미약자다라고 했던 그 하사가 김성우 소장의 딸이었던 거죠. 김세라 하사가 소장님의 그래, 내 딸이야. 김태봉 전 군단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녀이기도 하지. 이창호 대위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허위 의가사 제대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그 하사가 군 최고 위층의 딸이었던 거죠. 김지훈 소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군 숙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대위는 떨리는 다리로 앞장섰습니다. 여군 숙소에 도착한 세 사람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습도는 80%를 넘나들었습니다. 에어컨은 완전히 고장 나 있었고 선풍기 2대만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사람이 살 곳이야? 김태봉 전 군단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에어컨은 언제부터 고장 났나? 그게 작년부터 1년 넘게 이 상태로 방치했다는 거야? 김성우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여군들 생명이 예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때 박미영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희가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예산 핑계만. 김태봉 전 군단장이 박미영 중사를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쓰러지기 전에도 증상이 있었나? 네, 며칠 전부터 얼굴이 창백했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하사는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김성우 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죠. 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대장은 격려했지만 김성우 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부대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김하사가 소장님 따님인 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장 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군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게 문제야. 김태봉 전 군단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부대장, 이 부대 혹시 기억하나? 부대장은 갑자기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봉 전 군단장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거든요. 전 군단장님. 맞아. 내가 직접 창설에 관여한 부대야. 순간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태봉 전 군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이 뭐야? 군납비리는? 냉방장비 납품 유착은? 부대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과거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전 군단장님 그건 알고 있었지? 세라가 김태봉의 손녀라는 걸. 그래서 의도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냐? 김지훈 소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위 의가사 제대 추진한 것도 우연이 아니군요. 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김성우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부대장 각오해. 그 순간 부대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태봉 전 군단장의 손녀를, 김성우 소장의 딸을, 김지훈 소령의 여동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였죠. 너희는 누굴 건드린 건지 정말 몰랐구나. 김태봉 전 군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장은 바르르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김성우 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부대장, 정직하게 대답해. 세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나? 그건. 부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김지훈 소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시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이창호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김하사가 소장님 따님인 줄. 거짓말하지 마. 김태봉 전 군단장이 이창호 대위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내 손녀가 입대할 때부터 너희는 알고 있었을 거야. 김성우 소장 딸이 어디 부대로 배치되는지 모를 리가 없지. 이창호 대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세라가 이 부대에 배치될 때 상부에서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러 냉방장비를 방치한 거야? 김성우 소장의 질문에 부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산 핑계 그만 대. 김태봉 전 군단장이 부대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부대 군납 비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전 군단장님,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작년까지도 계속됐잖아. 김태봉 전 군단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군납 비리, 냉방장비 납품 유착,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어컨 수리비로 책정된 예산은 어디로 갔나? 김성우 소장의 질문에 부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납품업체와 유착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고, 이제 김지훈 소령까지 나섰습니다. 세 사람의 추궁에 부대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우리는 알고 있어. 너희가 왜 세라를 건드렸는지. 김태봉 전 군단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세라가 김태봉의 손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혹시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 아냐? 부대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라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지? 아닙니다. 허위 의가사 제대 추진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창호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닥쳐. 김성우 소장의 한마디에 이창호 대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내 딸을 이용해서 과거 비리를 덮으려고 했어. 세라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부대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난 거죠. 실제로 부대 간부들은 세라가 김태봉 전 군단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봉 전 군단장이
이 부대 창설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혹시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말이죠. 그래서 세라를 괴롭힌 거야. 일부러 냉방 장비를 방치하고 열사병으로 쓰러져도 묵살하려고 했던 거지. 김지훈 소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심지어 허위 의가사까지 추진했어. 내 여동생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야. 부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미영 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하사만 유독 힘들게 했어요. 다른 하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주고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김성우 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김태봉 전 군단장이 부대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어. 부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군단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 손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 김성우 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 연락한다. 이 부대 전체를 특별감찰에 회부하겠어. 소장님 잠깐만.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할 거야. 군납비리, 공금 횡령, 모든 걸 다 털어낼 거야. 부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김지훈 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부 고발하겠습니다. 이 부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해요. 그 순간 부대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김태봉 전 군단장의 손녀를, 김성우 소장의 딸을, 김지훈 소령의 여동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는 게 들통났다는 거였죠. 이제 세라에게 가자. 김성우 소장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딸이 깨어나면 진실을 모두 말해줘야겠어. 세 사람은 병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완전히 무너진 부대 간부들이 남겨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몰아칠 예정이었거든요. 병원 중환자실 앞, 김태봉 전 군단장, 김성우 소장, 김지훈 소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세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성우 소장이 담당이에게 물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각했어요. 담당인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열사병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김태봉 전 군단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부대에서는 허위 의가사 제대를 추진했다고요? 네, 믿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했어요. 김지훈 소령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세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아빠, 오빠. 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성우 소장이 급히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아빠, 왜 여기에? 세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세라야, 이제 됐어. 더 이상 숨기지 마. 김태봉 전 군단장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세라야.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김지훈 소령도 세라 곁으로 왔습니다. 세라야, 왜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세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티내기 싫었어요. 우리 집이 군인이란 이유로 다들 날 이상하게 볼까봐. 김성우 소장이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죽을 만큼 참을 일은 아니었잖아.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고. 김태봉 전 군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야,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구나.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응하라는 건 불의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었어. 잘못된 것을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김태봉 전 군단장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섞였습니다. 우리 집은 군복을 물려받았지만 절대 침묵은 물려주지 않았다. 세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그게 진짜 군인의 자격이야. 김성우 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라야, 우리가 권력을 가진 건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야. 세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부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미 다 알게 됐어. 김지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부대에서는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어.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말이야. 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서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김성우 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심지어 허위 의가사 제대까지 추진했고. 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힘들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김태봉 전 군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그때 김성우 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죠. 네, 김성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53단 특별감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김성우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론에서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장성 딸 열사병 사건이라고 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언론에 노출되면 세라가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김태봉 전 군단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숨기면 안 돼. 세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세라야, 내가 당한 일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군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야. 김태봉 전 군단장이 세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김성우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진 힘을 제대로 써야 할 때야. 세라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말이죠. 그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김지훈 소령이 세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3단에서 벌어진 일이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틀 후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에어컨 없이 여군 2주 방치. 장성 손녀 아니라면 죽었을 것. 아침 8시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53단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죠. 국방부 헬기 출동 진실은 투스타 장군 직접 나서. 김지훈 소령은 국방부 윤리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소령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커리어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김지훈 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윤리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명 제보하러 왔습니다. 윤리센터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역 소령이 직접 실명 제보를 하러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53단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김지훈 소령은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냉방장비 점검표 조작, 군납 비리 관련 자료,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김지훈 소령의 제보는 폭탄이었습니다. 단순히 냉방장비 방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비리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국회에서는 긴급하게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방위원장이 호통쳤습니다. 장성 딸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허위 의가사 제대를 추진했다고요? 국방부 차관이 답변석에 섰습니다. 현재 전면 조사 중입니다. 조사? 이미 다 드러난 일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훈 소령의 제보서를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들 분노했죠. 그 시각 53단에서는 특별감찰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 이 계좌는 뭡니까? 감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냉방장비 수리비로 지급된 5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됐네요.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납품업체 대표와 골프 모임 사진도 나왔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창호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위 김세라 하사 의무 기록을 왜 조작했습니까? 조작이 아니라 열사병을 수면 부족으로 바꾼 건 조작이 아닙니까? 감찰관들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53단 군납 비리 10년간 지속, 냉방장비 예산 수십억 유용, 김세라 하사 신분 알고도 의도적 방치, 과거 비리 은폐 목적,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군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대 여군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군 중사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에어컨 고장 난 지 3년 됐는데도 수리해주지 않아요. 저희는 선풍기도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53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국방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군 여군 시설 점검을 즉시 실시하라. 국방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53단 관련자들은 모두 보직 해임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라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제보했네요. 김성우 소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하지만 오빠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김성우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군인이 손해를 보는 군대라면 그런 군대는 바뀌어야 해. 그때 김태봉 전 군단장이 들어왔습니다. 세라야, 기분이 어때? 할아버지,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큰일이 되어야 해. 그래야 바뀌지. 김태봉 전 군단장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다른 여군들도 용기를 내고 있어.
세라는 뉴스 속 여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기려고만 했는데 오히려 말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그때 김지훈 소령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오빠, 정말 고마워요. 세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용기 내줘서 이제 다른 여군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요. 김지훈 소령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그녀 편에 있었거든요. 한 달 후 53단 부대장 보직 해임, 장교 11명 전원 교체.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라는 새로 지급받은 전투복을 입고 뉴스를 보고 있었죠. 납품업체 대표 구속, 검찰, 군납 비리 수사 본격화. 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거든요. 세라야, 준비됐어? 김성우 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빠. 세라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혹시 부담스러우면 전속도 가능해. 아니에요. 53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김성우 소장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53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죠. 부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군 숙소는 완전히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최신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환기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죠. 세라야. 박미영 중사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정말 달라졌어. 이제 천국이야. 다른 하사들도 모두 세라를 반겼습니다. 세라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진짜요? 김하사가 그 김하사였어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숨지 않았거든요.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세라를 찾아왔습니다. 김세라 하사입니까? 네, 부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부대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저녁 세라는 새로 단장된 숙소에서 일지를 썼습니다. 내가 입은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훈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죠. 세라야, 오늘 뉴스 봤어? 전국 21개 부대에서 여군 시설 개선 완료했대. 내가 시작한 변화야. 세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당한 일이 전국의 여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다음 날 세라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병이 찾아왔죠. 하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저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라는 일병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괜찮아. 말해봐. 일병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일병,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세라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말해야 바뀌어.
일병은 세라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사님처럼 저도 용기 낼게요. 세라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군여군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완료. 김성우 소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따님 사건이 계기가 됐나요? 김성우 소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 겪은 일을 통해 우리 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선이 지속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시각, 세라는 여군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정말 대단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세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걸 바꿔야 해요. 동료들은 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세라야, 요즘 어때? 김태봉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누군지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게 맞아. 김지훈 오빠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라야, 오늘 또 다른 부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 내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세라는 뿌듯했습니다. 오빠도 고생 많았어요. 커리어에 문제는 없어? 오히려 좋아졌어. 진실을 말하는 군인이 인정받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김성우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라야,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군인이 됐구나. 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김성우 소장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김세라 하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라는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김세라 하사 정군 모범 부사관상 수상 국방부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세라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죠. 김세라 하사는 군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객석에는 김태봉 전 군단장, 김성우 소장, 김지훈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죠.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객석에서 김태봉 전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라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성우 소장이 세라를 안아줬습니다. 김태봉 전 군단장이 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라야, 할아버지가 틀렸었어. 할아버지,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잘못된 환경을 바꿔야 하는 거였어. 그게 진짜 군인의 임무야. 그날 저녁 53단 여군 숙소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세라야, 축하해. 박미영 중사와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후임들이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저희도 하사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잘못된 건 참지 말고 말해. 그게 진짜 용기야. 며칠 후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김세라 하사님 계신가요? 국방부 인권정책과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정군여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몇 주 후 세라는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 하사입니다. 강의실에는 전국에서 온 여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소리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말해야 바뀝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군이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날 밤 세라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군여군 시설 개선 완료. 인권보호 시스템 정착. 군 내 제보 문화 확산. 김세라 효과 지속. 세라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 부대도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다른 부대 여군 후배. 세라야, 정말 멋있더라. 자신감 넘치던데? 고등학교 친구. 세라는 메시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입은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김성우 소장의 딸로 숨어있던 세라는 이제 없었습니다. 당당한 김세라 하사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후임이 찾아왔습니다. 하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저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라는 후임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괜찮아. 말해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세라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말해야 바뀌어. 후임의 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사님처럼 저도 용기 낼게요. 세라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김태봉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물려줄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그 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죠. 여러분도 오늘 세라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